얼굴의 점. 당신은 지금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서도 그 점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지금 점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코 위입니까? 눈 아래입니까? 이마입니까? 그 위치가 지금 여러분의 재물 흐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은 그냥 피부에 생긴 것이다. 보기 싫으면 빼면 되고 예쁘면 두면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의 점은 단순한 색소 침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몸의 기운이 집중되어 나타난 표식입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점은 재물을 끌어모읍니다. 나쁜 자리에 있는 점은 들어오는 돈을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두 가지를 구분조차 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삽니다. 잠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전 조선시대의 관상가들은 왕의 얼굴에 난 점 하나를 보고 그 왕의 치세를 예언했습니다. 어느 왕은 이마의 점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하늘의 기운을 직접 받는 자리를 타고났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그 치세는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반면 어느 왕세자는 눈 아래의 점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릴 운명이라는 예언을 들었고, 그 삶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점의 위치가 달랐다면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미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분. 그런데 돈은 늘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벌면 나가고 모으면 빠져나갑니다. 왜 그럴까 싶어서 풍수를 공부해 보기도 했습니다. 지갑도 바꿔봤습니다. 집안 배치도 고쳐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막혀 있는 느낌. 그 원인이 어쩌면 매일 아침 거울에서 마주하는 그 얼굴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 하나. 관상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덕의 자리를 모르고 건드리면 복이 문을 잠근다. 좋은 자리에 있는 점을 아무것도 모르고 빼버린 분들, 나쁜 자리에 있는 점을 수십 년 동안 방치한 분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삶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겁니다. 그 선택을 잘못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얼굴 어느 자리에 점이 있어야 재물이 모이는지, 어느 자리에 점이 돈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는지, 왜 눈 아래의 점 하나가 평생 눈물과 감정 소모를 부르는지, 왜 코끝의 점은 재물을 코앞까지 오게 하면서도 끝내 잡히지 않게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 나쁜 자리에 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점이 운을 결정한다는 이 이야기, 과연 근거 없는 미신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인간을 관찰하며 쌓아온 지혜일까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오늘 제가 드리는 나머지 이야기가 제대로 들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끝까지 들으신 분만 오늘 밤 거울 앞에서 전혀 다른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점이 운을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설마 그게 말이 됩니까? 얼굴에 난 점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꾼다고요? 당연한 의심입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파트를 다 들으시고 나면 그 의심이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관상학은 점쟁이의 말이나 무속신앙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0년 전 황제가 신하를 뽑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가 어떤 모양인지, 코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눈빛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인지를 읽은 것입니다. 우리 조선에도 관상감이라는 국가기관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공식 절차 중 하나가 바로 관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왕이 신하를 임명하기 전 관상을 보는 관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만 명의 얼굴을 관찰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자리에 점을 가진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그것이 쌓이고 쌓여 체계가 된 것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관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무슨 관상입니까? 맞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에 기운이 흐른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얼굴은 특별한 자리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이 가장 많이 집중된 곳,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한 곳, 감정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 동양학은 이것을 기운의 언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필 얼굴에 기운이 모이는 것일까요?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몸 전체에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경락이라고 합니다. 그 경락이 가장 많이 집결하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이마에는 심장과 연결된 기운이 흐릅니다. 코에는 재물과 직결된 기운이 집중됩니다. 눈 주변에는 인간관계의 기운이 흐르고 입 주변에는 먹고 사는 복, 즉 식록의 기운이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점은 무엇입니까? 점은 그 자리의 기운이 유독 강하게 집중되어 나타난 표식입니다. 좋은 자리에 생긴 점은 그 기운이 풍성하게 모였다는 신호입니다. 나쁜 자리에 생긴 점은 기운의 흐름이 막히거나 새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점의 위치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을 볼 때 이것만 봅니다. 크냐, 작냐, 검냐, 연하냐. 그런데 관상학에서 점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크기도 색깔도 아닙니다. 바로 위치입니다. 같은 크기, 같은 색의 점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코 옆에 있는 점과 코끝에 있는 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눈썹 시작점 위의 점과 눈썹 끝 위의 점도 다른 운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관상을 공부해도 절반밖에 읽지 못합니다. 이제 얼굴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눕니다. 이것을 12궁이라고 합니다. 명궁은 이마 중앙으로 기운이 모이는 중심 자리입니다. 재백궁은 코로 재물이 쌓이는 창고입니다. 관록궁은 이마 전체로 직업과 명예의 자리입니다. 전태궁은 눈꺼풀로 집과 부동산의 자리입니다. 남녀궁은 눈 아래로 자녀와 감정의 자리입니다. 지뢰궁은 눈썹 사이로 건강과 기운의 통로입니다. 천위궁은 관자놀이로 움직임과 변화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에 점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 점이 어떤 색이고 어떤 상태냐, 이것이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을 읽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12자리 중에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다룰 자리는 재물과 직결된 자리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돈이 안 모이는가? 왜 벌어도 남는 게 없는가? 그 답이 얼굴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의 점을 함부로 빼면 어떻게 될까요? 관상학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덕의 뿌리를 자르는 것.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마 왼쪽에 점이 있었는데
보기 싫다는 이유로 30대에 제거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 점을 뺀 이후로 이상하게 일이 자꾸 어긋납니다. 될 것 같은 일이 마지막에 꼭 틀어집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상학적으로 그 이마 왼쪽은 귀인과 연결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점을 제거한 것은 귀인이 찾아오는 통로를 막은 것과 같았습니다. 점을 빼는 것이 두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빼야 할 점이 있고 절대 빼면 안 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거울을 옆에 두십시오. 들으면서 직접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물을 부르는 점, 첫 번째 자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울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들으면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손가락으로 짚어보십시오. 내 얼굴 어디에 점이 있는지 지금 이 순간 확인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첫 번째 자리는 코입니다. 관상학에서 코는 재물 창고입니다. 재백궁, 즉 재물이 모이고 쌓이는 곳입니다. 코가 풍성하고 윤기 있는 사람은 돈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코가 낮고 좁은 사람은 재물이 쌓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코의 형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형태가 아닙니다. 점 이야기입니다. 코의 어느 자리에 점이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코끝을 보십시오. 코끝 정중앙에 점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의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상학에서 코끝 정중앙은 재물이 나가는 자리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들어와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코앞까지 옵니다. 손에 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내 빠져나갑니다. 열심히 벌었는데 통장에 남는 것이 없는 삶. 기회가 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틀어지는 삶. 혹시 지금 그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십시오. 콧방울 부분을 보십시오. 이 자리를 비이익이라고 합니다. 콧방울 양쪽에 점이 있는 분은 다릅니다. 이 자리의 점은 재물을 좌우에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수문의 양쪽 자물쇠가 채워진 것과 같습니다. 수입이 끊기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 한 번에 크게 벌지 않아도 조금씩 쌓이는 삶. 이 자리에 점이 있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를 드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코끝의 점은 빼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막힌 기운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콧방울의 점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재물의 수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에 모아둔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갑니다. 지금 콧방울에 점이 있는 분은 절대로 그 점을 함부로 빼지 마십시오. 그 점이 지금 당신의 재물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이마입니다. 이마는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초년운을 담당하고 전체적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마도 어느 부분에 점이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마 중앙 윗부분을 보십시오. 정수리 방향으로 이마에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이 근처에 점이 있는 분은 특별한 기운을 타고난 분입니다. 관상학에서 이 자리는 하늘의 기운이 직접 닿는 곳입니다. 평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 삶,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나타나고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삶, 이 자리의 점이 크고 또렷하고 맑은 색이라면 그것은 대단한 복의 표식입니다. 이마양 옆을 보십시오. 관자놀이 쪽으로 가까운 이마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점이 있는 분은 이동운이 강한 분입니다. 한 자리에 머물수록 운이 막힙니다. 움직일 때 운이 열립니다. 이사, 여행, 직업의 변화 등 남들은 불안해하는 변화가 이분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됩니다. 만약 지금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그것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마 한가운데 미간 바로 위입니다. 이 자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관상학에서 이 자리는 건강과 재물이 동시에 흔들리는 경고 지점입니다. 이 자리에 점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약해지는 시기에 재물도 함께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나가는 삶,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무엇보다 몸 관리가 먼저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와 이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나는 해당 자리에 점이 없는데 그럼 나는 운이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학에서 좋은 자리에 점이 없다는 것은 그 기운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점은 기운이 특별히 집중된 표식일 뿐입니다. 점이 없어도 그 자리가 밝고 풍성하면 기운은 충분히 흐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점이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내 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자리는 눈썹 위입니다. 눈썹 위에 점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는 부동산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눈썹 시작점 바로 위쪽에 가까운 눈썹 위에 점이 있다면 집이나 건물과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부동산으로 재물을 쌓는 삶의 흐름을 타고난 분입니다. 이 자리에 점을 가진 분들은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이 맞습니다. 주식보다 땅, 금융보다 건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 이분들에게는 재물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반면 눈썹 끝, 눈꼬리 방향으로 가는 눈썹 위에 점이 있는 분은 다릅니다. 이 자리는 인간관계를 통한 재물 획득과 연결됩니다. 사람이 돈을 물어다 주는 삶입니다. 혼자 앉아서 하는 일보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넓힐 때 운이 열립니다. 영업, 강의, 서비스업, 네트워크, 마케팅 등 이런 분야에서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이 자리에 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은 자리에 점을 가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점은 가능성의 표식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선택과 행동입니다. 콧방울에 점이 있어도 돈을 함부로 쓰면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눈썹 위에 점이 있어도 부동산을 외면하면 그 인연은 지나쳐 갑니다. 점은 방향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코, 이마, 눈썹 위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잘 모르는 자리, 재물복과 장수복이 함께 담긴 자리, 그리고 가장 의외의 자리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이런 자리가 있었나 하고 놀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코, 이마, 눈썹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관상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본 분들은 코와 이마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리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점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재물복과 장수복을 함께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번째 자리는 입 주변입니다. 입은 복덕의 문입니다. 관상학에서 입은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됩니다. 네, 구치, 라쿠, 합니다. 방, 시, 스, 자, 에, 총, 예, 루자, 루. 평생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는 복, 이 복이 담긴 자리가 바로 입 주변입니다. 인중을 보십시오. 코와 입 사이의 홈, 그 양옆을 보십시오. 이 자리에 점이 있는 분은 수복, 서福의 점을 가진 분입니다. 오래 살고 복이 쌓이는 삶입니다. 이 자리에 점이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막다른 곳에 몰렸을 때 이상하게 길이 열립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도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식록의 기운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입술 위에 점을 그리는 분들입니다. 이른바 매력점이라고 하죠. 마릴린 먼로처럼 입술 위에 점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문신으로 점을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타고나지 않은 자리에 인위적으로 만든 점은 기운을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관상학에서 점의 힘은 그 자리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점은 그림일 뿐이며 기운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의 자연스러운 기운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문신으로 점을 만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제거를 고려하십시오. 다섯 번째 자리는 많은 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리입니다. 바로 귀입니다. 귀에 점이 있습니까? 귀는 관상학에서 천연운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귀의 점은 특별합니다. 얼굴의 다른 자리와 달리 귀의 점은 거의 대부분 좋은 의미를 가집니다. 귓불을 보십시오. 귓불에 점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것은 대단한 복의 표식입니다. 부처님의 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툼한 귓불 자체가 복의 상징입니다. 그 귓불에 점까지 있다면 재물복과 장수복이 함께 있다고 봅니다. 돈도 모이고 오래도 사는 삶,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귓불의 점을 가진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더 의외의 자리가 있습니다. 귀 뒤쪽입니다. 귀 뒤에 점이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 손으로 귀 뒤쪽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이 자리는 숨겨진 재물의 자리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을 쌓는 사람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읍니다. 주변에서는 이분이 얼마나 가졌는지 모릅니다. 본인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단단하게 쌓여 있습니다. 귀 뒤에 점이 있는 분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귀의 점은 절대로 빼지 마십시오. 귓불의 점은 장수와 복덕의 뿌리입니다. 귀 뒤의 점은 숨겨진 재물의 표식입니다. 이 자리에 점을 빼는 것은 가장 조심해야 할 선택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해서 신경 쓰지 않던 점, 그 점이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의 재물을 조용히 지켜왔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리는 턱입니다. 관상학에서 얼굴을 세로로 세 등분하면 이렇습니다. 이마부터 눈썹까지가 초년, 눈썹부터 코끝까지가 중년, 코끝부터 턱끝까지가 말년입니다. 턱은 인생의 마지막 계절입니다. 턱에 점이 있는 분들의 삶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합니다. 30대, 40대 힘듭니다.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 달라집니다. 막혔던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노력이 뒤늦게 결실을 맺습니다. 나이 들수록 운이 강해지는 사람, 젊은 시절의 고생이 씨앗이 되어 말년에 꽃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턱에 점이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턱에 점이 있다면 아직 당신의 계절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턱끝 부분을 보십시오. 턱 중앙에서 약간 아래에 턱 끝에 가까운 자리에 점이 있는 분은 땅과 인연이 깊습니다. 부동산, 토지, 집 등 이 자리에 점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이 재산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삽니다. 눈썹 위의 점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눈썹 위의 점은 부동산으로 재물을 늘리는 흐름이고 턱 끝의 점은 부동산이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점들의 공통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얼굴의 풍성한 자리에 위치합니다. 살이 두툼하게 오른 곳, 기운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움푹 패거나 뼈가 드러난 자리에 점은 좋지 않습니다. 둘째, 색이 막습니다.
검고 윤기가 있거나 밝은 갈색이어야지 탁하고 붉은 빛이 도는 점이나 경계가 흐릿한 점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경계가 또렷합니다. 번지거나 퍼진 점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리 잡은 점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점이 있는 자리라면 그것은 좋은 기운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좋은 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이것입니다. 내 얼굴에 지금 돈을 흘리는 점이 있는가? 재물을 막고 있는 점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혹시 당신의 얼굴에 지금 그런 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파트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이 철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자리, 복덕을 담은 자리,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는 그 자리에 점이 없는데 나한테 좋은 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파트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점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나쁜 자리에 점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줄 모르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눈 아래입니다. 지금 거울을 보십시오. 눈 바로 아래, 눈꼬리 쪽에 가까운 자리에 점이 있습니까? 이 자리를 관상학에서는 눈물점이라고 부릅니다. 남녀운, 자녀운과 감정운이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점이 있는 분들의 삶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감정 소모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자주 받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의 점은 감정과 돈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의리 때문에 보증을 서는 분, 정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분, 거절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분 등 그 패턴이 반복되는 분들 중에 이 자리에 점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돈이 도무지 모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버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쌓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빌려주고, 거래처 사장이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 보증을 서고, 직원이 힘들다고 하면 월급을 먼저 가불해주고, 그분의 눈 아래 왼쪽에 또렷한 점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재물보다 앞서는 삶, 그것이 그분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점은 빼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물점이 있으니 빼면 감정 소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의 점이 유독 크고 도드라진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숙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점만 빼면 표식이 사라진 것일 뿐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점을 빼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감정으로 내리는 재물 결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미간입니다. 두 눈썹 사이 이 자리를 인당이라고 합니다. 관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입니다. 이곳이 넓고 밝으면 기운이 잘 순환합니다. 이곳이 좁거나 어두우면 기운이 막힙니다. 미간에 점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자리의 점은 기운의 통로에 장애물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의욕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됩니다. 막상 하려고 하면 이유 모를 망설임이 생깁니다.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흐지부지 됩니다. 항상 한 발짝이 부족한 느낌, 혹시 지금 그 패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간의 점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간을 자주 찌푸리는 습관입니다. 점이 있는 자리를 스스로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상을 쓸 때마다, 걱정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미간이 좁아집니다. 그 자리의 기운이 더욱 막힙니다. 미간에 점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찡그리지 마십시오. 표정 하나가 기운을 바꿉니다. 세 번째 자리는 법령선 위입니다. 팔자주름이라고 부르는 그 선, 양옆에서 이 끝으로 이어지는 선입니다. 그 선 위에 점이 있는 분 계십니까? 법령은 권위와 명예의 선입니다. 이 선이 또렷하고 길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선 위에 점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명예가 상처받는 일이 생깁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해를 받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비방이 들어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명예의 손상이 재물 손실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잃으면 돈도 함께 떠납니다. 오른쪽과 왼쪽 방향도 다릅니다. 오른쪽 법령 위의 점은 직업과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직장 전반에서의 갈등, 사업에서의 배신, 거래에서의 손실 등입니다. 왼쪽 법령 위의 점은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가족 문제로 인한 재물 손실, 집안 내부의 갈등이 밖으로 번지는 패턴입니다. 네 번째 자리는 이마 정중앙입니다.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바로 아랫부분, 이 자리에 점이 있는 분은 지금 당장 들으십시오. 이 자리는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통로입니다. 기운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가장 먼저 닿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점이 있으면 통로가 막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천운이 따르지 않는 삶의 패턴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절반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이상하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귀인이 나타났는데 인연이 끊깁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기운이 닿는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눈 아래, 미간, 법령 위, 이마, 정중앙. 이 중에서 해당되는 자리가 있는 분들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불안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그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쁜 자리에 점이 있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에게 바꿔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읽었다면 이제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점을 가졌어도 기운을 다스리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쁜 자리에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포기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파트가 바로 그 대답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관상학은 운명을 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관상을 보면 내 운명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기운이 어떤 상태인지를 읽는 것입니다. 기운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런 말을 남긴 관상가가 있었습니다. 얼굴보다 마음이 먼저 바뀌면 얼굴이 따라 바뀐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얼굴이 바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찡그리고 살던 분이 마음을 바꾸고 나서 미간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침울하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점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을 둘러싼 기운이 달라진 것입니다. 점은 그대로여도 그 점이 미치는 영향이 부거는 하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해당 부위를 밝게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기운은 밝은 곳으로 모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막힙니다. 미간에 점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서십시오. 두 손가락으로 미간을 부드럽게 3번 펴주십시오.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그 자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찡그리는 순간이 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미간을 펴십시오. 습관이 되면 그 자리의 기운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눈 아래 눈물점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눈가를 밝게 유지하십시오. 다크서클이 짙은 분들, 눈가가 어두운 분들, 그 어둠이 눈물점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십시오. 눈가에 가벼운 마사지를 해주십시오. 밝아지는 것은 피부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의 기운이 함께 밝아집니다. 법령 위에 점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표정을 관리하십시오. 입꼬리를 올리십시오. 억지로 웃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꼬리가 내려간 표정은 법령선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 기운이 침체됩니다.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습관, 하루에 3번 거울을 볼 때마다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집안의 빛을 바꾸십시오. 이것이 풍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나쁜 자리에 점이 있는 분들의 집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둡습니다. 커튼을 항상 치고 삽니다. 창문을 잘 열지 않습니다. 형광등 하나로 겨우 밝히는 집, 이런 환경은 기운을 침체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창문을 여십시오. 햇빛을 들이십시오. 빛은 기운을 정화합니다. 밤새 집안에 쌓인 침체된 기운을 씻어냅니다. 이것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현관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까? 신발이 뒤집어져 있습니까? 현관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자리가 막혀 있으면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현관을 밝히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마에 점이 있어 천운이 맞겠다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천장이 낮거나 머리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책장 위에 무거운 짐을 쌓아두거나 침대 머리맡, 위 선반에 물건을 잔뜩 올려두는 등 위로 향하는 기운을 스스로 눌러버린 것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스스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 위의 공간을 비우십시오. 위로 향하는 길을 열어두십시오. 3번째입니다. 점의 위치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십시오. 같은 방법이 모든 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내 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이 다릅니다. 코끝에 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재물이 코앞에서 빠져나가는 패턴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을 손에 쥐는 연습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즉시 일정 금액을 저축하십시오. 쓰고 남은 것을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오면 먼저 떼어 놓는 것입니다. 지출을 목록으로 적으십시오. 어디서 새는지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통장의 잔고를 항상 일정 금액 이상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재물이 손에 머무는 연습을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미간에 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의욕은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패턴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결정을 잘 내리려면 먼저 작은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반드시 끝낼 것 한 가지를 정하십시오. 그것 하나만 끝내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막혔던 기운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합니다. 법령 위에 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명예가 상처받는 패턴입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조심입니다. 불평을 줄이십시오.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과장된 말을 삼가십시오.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이 자리에 점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 사람의 명예를 만들고
그 명예가 재물을 부르거나 밀어냅니다. 오늘부터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말을 관찰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세어 보십시오. 그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기운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오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상을 바꾸는 것은 결국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점은 표식입니다. 그 표식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았다면 이제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좋은 점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콧방울의 점이 있어도 돈을 함부로 쓰면 재물이 새어나갑니다. 귓불의 점이 씨앗이 좋아도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좋지 않아도 정성을 다해 가꾸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파트에서 드린 방법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것, 미간을 펴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돈이 들어오면 먼저 저축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이면 기운이 달라집니다. 기운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기운을 다스리는 것과 별개로 점 자체를 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쁜 자리에 점을 빼면 기운이 열리는 것입니까? 좋은 자리에 점을 빼면 정말로 복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음 파트에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빼야 할 점과 절대 빼면 안 되는 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알고 계셨다면 다음 파트에서 확실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점을 뺄까요 말까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피부과 앞에서 망설이는 분들, 예약을 잡았다가 취소하는 분들, 가족이 빼라고 해도 왠지 마음이 걸리는 분들, 그 망설임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망설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점을 빼는 것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피부과에서 점 제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비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뻐 보이려고, 그냥 보기 싫어서. 그런데 관상학적으로 좋은 자리의 점을 빼는 것은 복의 뿌리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나쁜 자리의 점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느 점을 빼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절대 빼면 안 되는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자리에 점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 점에 손대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콧방울 양쪽의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는 재물이 들어오는 수문입니다. 재물의 흐름을 좌우에서 붙잡아주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수입의 흐름이 끊깁니다. 한꺼번에 큰 돈이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모아둔 것이 한 번에 사라지는 패턴이 시작됩니다. 콧방울의 점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귓불의 점입니다. 장수와 복덕의 뿌리입니다. 이 자리에 점을 제거하면 건강운과 말년운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 자리인데 그것을 미리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말년에 누려야 할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귓불에 점이 있는 분들은 그 점이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도 그 자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눈썹 시작점 위의 점입니다. 부동산 및 재산 보호와 연결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점을 빼는 것은 보호막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이나 땅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거나 지켜오던 재산에 갑작스러운 손실이 오거나 하는 일들이 이 자리의 점을 제거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중양 옆의 점입니다. 식록의 자리로 먹고 사는 복의 뿌리입니다. 이 자리에 점을 빼면 생활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생활의 기반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인중 옆에 점을 가진 분들, 그 점이 지금 당신의 일상을 조용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5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콧방울에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에 미용 목적으로 그 점을 제거하셨습니다. 아내가 보기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부동산 손실도 생겼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점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관상학적으로 보면 그 시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재물의 수문을 스스로 연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간의 점입니다. 기운의 통로를 막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점을 제거하면 막혔던 기운이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의욕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던 패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점을 뺀다고 바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로를 열어주는 것, 그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 아래 눈물점입니다. 감정 소모와 인간관계 손실이 반복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점을 제거한 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끌려다니는 일이 줄었습니다. 재물 결정을 감정으로 내리는 습관이 약해졌습니다. 단, 제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지금 감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그 숙제가 남아있다면 점을 빼기 전에 먼저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세 번째는 코끝 정중앙의 점입니다. 재물이 코앞에서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의 점은 제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막힌 재물의 흐름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제거 후 반드시 저축 습관을 함께 만드십시오. 점을 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물을 손에 쥐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는 법령 위의 점입니다. 명예의 손상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직업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이 반복된다면 제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일, 오해, 비방이 끊이지 않는 분들, 이 자리의 점을 제거한 후 사회적 관계가 안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점을 제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거 후 그 자리입니다. 흉터가 남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가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점이 있을 때보다 더 나쁜 기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점을 제거한 후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 자리를 밝고 깨끗하게 회복시키십시오. 제거 후 관리가 제거 자체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점을 빼는 것 자체가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점은 기운의 표식입니다. 표식을 지운다고 기운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운을 바꾸는 것은 결국 당신의 생활 습관입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당신의 선택입니다. 점 제거는 그 변화를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잘 쓰려면 먼저 방향이 맞아야 합니다. 방향은 오늘 이 영상에서 잡으셨습니다. 이제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절대 빼면 안 되는 점은 콧방울의 점, 귓불의 점, 눈썹 시작점 위의 점, 인중 옆의 점입니다. 이 네 자리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거를 고려할 수 있는 점은 미간의 점, 눈 아래, 눈물점, 코끝 중앙의 점, 범령 위의 점입니다. 이 네 자리는 상황에 따라 제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제거 후 관리와 생활 습관 변화가 반드시 함께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점을 통해 기운을 읽었습니다. 기운을 다스리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빼야 할 점과 빼면 안 되는 점도 구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오늘부터 실제로 무엇을 바꿀 것인가? 그 답을 마지막 파트에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것이 하나의 행동으로 모아지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들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얼굴의 점이 단순한 색소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기운의 표식이라는 것, 재물을 부르는 자리가 있고 재물을 막는 자리가 있다는 것, 좋은 점을 함부로 빼면 복의 뿌리가 잘린다는 것, 나쁜 점을 방치하면 기운이 계속 막힌다는 것, 그리고 점이 있는 자리에 따라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다가 내일 아침이 되면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간 것입니다. 오늘 들은 것이 삶 속에서 실제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십시오. 밝은 조명 아래에 서십시오. 어두운 거울 앞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욕실 조명을 환하게 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얼굴 전체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배운 자리들을 하나씩 짚어보십시오. 코끝인지, 콧방울인지, 미간인지, 이마 위쪽인지, 눈 아래인지, 눈썹 위인지 손가락으로 직접 짚어보십시오. 그 자리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색이 맑은지, 탁한지, 경계가 또렷한지 흐릿한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얼굴을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굴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특히 세 곳입니다. 미간, 눈과 코 주변입니다. 이 세 곳이 밝고 깨끗하면 재물 기운이 달라집니다. 미간을 펴십시오. 찡그리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눈가를 밝게 하십시오. 다크서클이 짙은 분들은 수면부터 챙기십시오. 코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재물 창고가 지저분하면 재물이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모 관리가 아닙니다. 기운 관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는 순간 창문을 여십시오. 핸드폰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눈을 뜨면 창문부터 여십시오. 햇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빛은 기운을 정화합니다. 밤새 집안에 쌓인 침체된 기운을 씻어냅니다. 이것이 하루의 시작을 바꿉니다. 하루의 시작이 바뀌면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만난 분입니다. 40대 중반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오는 것 같은데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살펴보았을 때 코끝 정중앙에 크고 또렷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재물이 코앞까지 오는데 끝내 손에 잡히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정확히 그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후 두 가지를 함께 하셨습니다. 코끝에 점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즉시 일정 금액을 저축하는 습관, 지출을 매일 기록하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집안을 밝게 하는 습관, 현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두 해가 지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기회가 오면 이제 잡힙니다. 그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미간이 펴져 있었습니다. 점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점을 통해 자신의 기운을 읽었습니다. 그 기운을 바꾸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운을 알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풍수를 고치러 먼 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물건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마주하는 얼굴, 그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막힌 곳을 찾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십시오. 밝은 조명 아래에서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얼굴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얼굴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돈이 안 모인다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열심히 사는데 기회가 잡히지 않는다고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그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송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손 안에도 돈이 모이는 손과 돈이 새는 손이 있습니다. 재물선이 어디에서 끊기는지, 어느 손금이 귀인을 부르는지, 그리고 손금도 바꿀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 두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7월 27일에도 항상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